자, 미분계수를 들어가기 앞서서 평균 변화율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 어떤 함수에 대해서 a,fa라는 점과 b,fb라는 점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이 둘에 대해서 b-a분의 fb-fa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때 우리가 b-a, fb-fa라고 하는 것을 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델타 x가 b-a고요. fb-fa가 델타 y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델타라는 것은 그냥 기호적 의미예요. 그냥 차이라는 표현, 뭐 difference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x에서의 차이 b 빼기 a, y에서의 차이 fb 빼기 fa, 이걸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죠. 항상 등장은 비슷해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해석하고 싶은데 상황을 해석하고 싶고 그 상황을 그래프로 확장해서 따지고 싶어요.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제 점에 이름을 붙이면 A, B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기하적 의미를 붙일 수 있지만 얘는 어쨌든 변화하는 정도가 좀 두루뭉술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세세한 변화 양상을 알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세세한 변화 양상을 알 수가 없다.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한 변화 양상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오케이? 뭐 예를 들어볼까요? 뭐 어째 이거 만든 양반이 누구라고? 뉴턴이라고. 뉴턴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뉴턴 전에 있는 꽤 많은 천재들이 속도에 대한 것은 계속 다루었어요. 그렇죠? 속도에 대한 것은 계속 다루었고 별 희한한 얘기까지 많이 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죠. 아무것도 없다면 쇠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말이지? 이게 가능해? 당연히 실험장은 우리가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대. 이미 뉴턴 이전 사람이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한가? 그걸 내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직접 떨어뜨려봐. 근데 현실 세계에서 떨어뜨려보면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수식이나 이런 걸로 논리적인 아이디어로 이제 측정 또는 추리 이런 걸 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작과 끝만 재서는 변화 양상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 평균 변화율은 그런 겁니다. 한계가 명확해요. 시작과 끝은 대략적인 관계만 나오지 분명히 우리가 시작할 때는 속도가 0이고 끝날 때는 속도가 꽤나 빠르지만 이게 변화했다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뭉술한 여기를 보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세한 부분을 보고 싶다. 이름도 순간이라고 붙여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 관측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순간 변화율이요. 그럼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기로 해요? 한답니다. 델타 x를 0으로 보내요. 그럼 말 그대로 순간이죠. 델타 x가 0에 가깝다면 이렇게 바꾼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변화한 동안에 델타 y를 관측하고 싶어 합니다. 델타 y라는 건 fb-fa죠. 델타 x라는 건 b-a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b라는 애가 a 더하기 델타 x라면 이미 델타 x가 0으로 향한다라고 쓴 순간 이건 변수가 됩니다. 변수예요. 변수라고, 맞지? 근데 나는 이 얘를 변수로 삼으면 a랑 b 누가 변수야? 얘가 변수가 됐다는 거는 지금 b 빼기 a가 델타 x인데 둘 중에 누가 변수야? 상수랑 상수 빼면 당연히 상수잖아. 델타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거 둘 중에 하나가 변수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누굴 변수로 삼기로 해요? b를 변수로 삼기로 합니다. a 더하기 델타 x라고.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델타 x 분의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원래 fb 빼기 fa잖아요.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b라는 애가 점차 이 델타 x가 짧아진다 했잖아요. 델타 x가 여기에서 요만큼으로 짧아진다면 여기가 a 더하기 델타 x, fa 더하기 델타 x고 델타 x가 만약 여기라면 요만큼이라면 더 줄어들어서 요만큼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인데 여기로 기울기, 여기에 기울기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델타 x가 점점 작아질수록 이 b라는 점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예요. 물론 당연히 도착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고급 어휘로 무한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0은 아니지만 0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라고 이해를 해요. 0은 아니지만 0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 그래서 요쯤에 이 b라는 애가 도착했다고 합시다. 내가 원하는 건 여기의 기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하여 뭐다?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죠.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왔을 때 저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기울기, 그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 극한이잖아, 그치? 근데 극한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기로 앞에서부터 다루었어? 대입하는 거죠, 그쵸? 대입을 했어.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하고 0 대입하니까 0분의 fa 빼기 fa가 돼서 무슨 꼴이 돼? 0분의 0꼴이 등장하죠. 0분의 0꼴은 어떻게 연산을 해요? 약분해서 그 다음에 다시 0을 대입하길 바랍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약분해야 되는데 그럼 이 델타 x가 조금 번거로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문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델타 x 대신에 뭘 쓰기를 선호해요? h를 쓰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죠. 또는 방금 b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b 자체를 x라고 바꿔서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라고 이런 방향으로도 극한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극한의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이며 f'a라고 이름 붙이며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이름 붙여요? 미분 계수라고 말을 하고, 극한이다 보니까 극한이라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쵸?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했을 때 만약 얘가 존재한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인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 미분이 뭐냐? 저 프라임, 즉 저 극한값을 구하는 게 미분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저 극한값의 의미가 뭔데? 저기서 저기까지의 그 순간 변화율, 순간적인 기울기, 그게 뭔데? 아씨, 그게 뭐지? 라고 해서 조금 더 관찰하다 보니 우리가 이런 결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지만 이게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선을 마치 이으면 뭐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맞닿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했다. 실제로 그 양반이 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제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 거리의 변화율은 결과적으로 속도예요. 속도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죠. 속도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양반들이 하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속도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측정하고 싶었고 그걸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등장시킨 개념이에요. 거리의 변화율, 속도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그 양반은 새로운 개념, 가속도라는 걸 측정하고 싶었으며 그 결과 만들어진 게 뭐라고? 중력. 그쵸? 이게 등장한 거다. 그 양반 진짜 이거 만들고 싶어서 중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천재죠. 엄청 천재죠. 항상 우리가 과학 시간에 0티어라고 말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0티어 천재, 맞죠? 0티어 천재. 대단한 사람이죠. 인간의 광기는 측정하지 못하겠지만
또 지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거의 다 측정했다.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순간 변화의 미분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f'A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한번 이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미분해라, 미분계수 구해달라 라는 말은 이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해석하면 돼요. 극한값은 어떻게 구한다? 0분의 0꼴이니까 대입하고 약분하고 다시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대입하고 약분하고 다시 대입한다. 그게 0분의 0꼴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자, 먼저 한번 382번부터 보죠. 평균 변화율부터 한번 관찰하고 다시 넘어옵시다. fx라는 애가 x세제곱 더하기 x고요. gx라고 하는 애는 f 인버스 x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인데,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2 뺀 것분의 g2 빼기 g 마이너스 2예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건 당연하게도 불가능합니다. 못 구해요. 이거는 저기 어디야? 미적분 2를 가도 잘 안 구합니다. 역함수는 잘 구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대입하면 2가 되냐는 질문이에요.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2 돼요? 1이죠.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내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구합니다. 자, 이제 미분계수를 구합시다. 미분계수 구한다는 건 뭐 구하는 거다? 저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저 극한값, 이 극한값이에요. 이 극한값. 알았죠? 물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델타 x라는 건 자체가 이 획수도 많고 우리가 평소 쓰던 문자가 아니므로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선호한다 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0분의 0꼴을 구하는 거다 라고 말을 했죠. 386번에서 말을 합니다. fx라는 애가 x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예요. a랑 b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1부터 4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3이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은 4 빼기 1분의 9 더하기 3a 더하기 b에서 1 더하기 a 더하기 b를 뺀 값이, 즉 3분의 8 더하기 2a가 3이다. 즉 a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x는 4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나 봐요. x는 4에서의 미분계수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뭘로 할까요? 조는 사람이 한번 골라볼까요? 위, 아래 둘 중에 뭘로 할까요? 위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리미트 h가 0으로, 내가 원하는 건 다시 뭐라고? f'4예요. f'4는 a에다가 4 대입한 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4 더하기 h 빼기 f4랍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4 더하기 h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기 싫겠네요. 4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a의 4 더하기 h 더하기 b에서 4의 제곱 더하기 a 4a 더하기 b를 뺀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8h 더하기 h제곱 더하기 ah가 돼서 이 0분의 0이잖아요. 그쵸? 0 되는 애를 약분하고 0 대입하면 a 더하기 8만 남습니다. a 더하기 8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더하기 8이니까 2분의 1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씨, 틀렸어.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여기에? 와, 씨, 고맙습니다. 여기 4 대입했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여기가 잘못됐어요.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15 더하기 3a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여기가 수정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라서 6이 됩니다. 네.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알아. 뭘 알아? 좀 넘어가서 설명을 하지만 저 미분계수를 어쨌든 극한값으로 구하는 건 너무 어때? 귀찮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다항함수라면 뭘 할 수 있다? 이 미분 계수들을 모아놓은 형태인 도함수가 너무 쉽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대입을 하면 미분계수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냐. 그렇죠? 그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물론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 f'x가 2x 더하기 a라고 구해지는 게 너무 쉬우니 당연하게도 이렇게 구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하죠. 그렇죠? 뭐 방학 때는 여러분 극한으로 풀었으니까 지금은 할 수 있으면 적당히 도함수, 미분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아닌 경우가 있을 거라서 기본적으로 저 정의는 반드시 쓸 수 있어야겠죠. 392번입니다. 이 형태도 문제 학교 시험에서 좀 잘 나와요.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런 형태를 주면 이게 너무 쉬워져. 왜냐면 미분 자체가 너무 쉽거든. 그치? 그래서 이걸 못 쓰게 만들면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92번 같은 문제예요. 식을 아예 안 알려주는 거죠. 이거 지우 다 왼쪽으로 넘길게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미분 계수. f'(a)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리미트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파라파 합시다. 392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 그림은 좀 잘 나오는 형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뭐 어차피 원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긴 한데 이 그림을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2,f2랑 a,fa라고 하는 두 점이 있는데 여기 길이가 a제곱 마이너스 4래요. 길이. 내가 원하는 건 f'이잖아요. f'E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a가 2로 갈 때 x라고 하죠. x-2분의 fx 빼기 2입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얘가 필요한 거죠. fx 맞지? 근데 문제는 fx에 식이 없거든? 알려준 거 얘밖에 없잖아. 이거 어떻게 써먹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통째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 fx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를 통째로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직각삼각형처럼 그려. 그럼 여기가 뭐야? 이게 fa 빼기 f2잖아. 근데 여기는 fx인데요. 그럼 여기 있는 거 x로 바꾸면 되겠네. 맞죠? 맞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a,fa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뭐 a에 대한 어떤 범위를 대단히 주는 게 아니라서 이거 그냥 x,fx라고 써도 되고 여기가 그래서 x제곱 빼기 4라고 써도 전혀 무방하다.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내가 여기 길이는 얼마야? 여기 x 빼기 2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 그럼 얘랑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 구해주면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4 제곱한 거에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다. 그쵸? 근데 내가 항상 말했어. 이거 보면 둘이 보면 뭔 생각 들어요? 무슨 생각 들어? 합차공식,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얘랑 얘를 뭐로 보자? 개수로 보자. 루트 얘만 해주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정말 저걸 제곱해서 빼는 건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식이 깔끔하게 그려지는 거 보여요? 전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나 어차피 뭐 할 거니까? 대입할 거니까. 잘못 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16이죠.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객관식 뒤에서 세 번째 문제인가? 그랬거든? 그럼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풀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단 풀이가 길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습관을 좀 잘 들여야 된다. 여러분이 남은 한 달 동안 습관을 좀 다시 재정비해달라. 복잡하게 풀지 말고 웬만하면 간단하게 어쩔 수 없이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 근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402번 보겠습니다. 이 x는 a에서 순간 변화를 미분계수라고 하는 게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동일하다고 말을 하다 보니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관점에 조금 더 초점을 잡아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401번 같은 문제들을 좀 잘 봐주길 바란다는 거죠. 나는 402번을 풀 거지만 알았죠? 자, gx라는 걸 봅시다. x-1부터 fx 빼기 f1. 이 fx라는 애는 x-1의 제곱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물론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식으로 쓸 수 있긴 한데 원하는 건 이거긴 해요. 다시 이게 일단 식으로 쓴다고 할게요. F1 얼마예요? 뭐 x-1의 제곱 그쵸?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여기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죠. 이게 x-1분의 x-2의 제곱 빼기 1이거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그럴 리 없는데? x 마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gx는 x 빼기 3이란 뭐예요? 1차 함수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얘를 굳이 그래프까지 그려주면서 표현했던 건 이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라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냐? 1부터 1,f1부터 x,fx까지의 기울기를 gx라고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들의 모임, 정확히 말하면 평균 변화율들의 모임을 gx라고 설정한 거죠. 물론 그건 x-3이 돼요. 그래서 기억부터 말합니다. G4가 G5보다 크냐, 작냐? 당연히 4 대입한 것보다 5 대입한 게 더 작죠.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봐달라는 거냐면 저 그림상에서 여기가 문제에서 5를 찍어줬잖아, 맞지? 5랑 4에서의 기울기 비교해달라는 이야기야. 누가 더 커? 당연히 5가 더 크잖아 라고 말을 해달라는 거죠. 식? 노노. 그림 봐달라 라는 주제예요. 오케이? 그림 봐달라. 물론 얘가 우리가 식이 정확하게 나와서 연산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학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식을 안 알려주고 그림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걸 식만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문제, 학교 기출을 못해요. 알았죠? 니은 gx는 0인 x가 2개 있냐? 무슨 말이에요? 기울기 0인 거 2개 있냐? 일단 이걸로 봐도 몇 개요? 한 개죠. 여기다가 기울기 0인 거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 1,f1부터 기울기 0인 거 맞죠? 여기 정확하게 누구죠? 3일 때. 맞지? 왜? 이차 함수니까 대칭성 생기잖아. 그래서 한 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진짜 3이었죠? 3 대입하면 0 되죠? 디귿은 뭐예요? G3이라는 게 F'3보다 크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G3이라는 건 뭐예요? 방금 말했던 0이죠. F'3은 뭐야? 여기서의 기울기잖아.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다.
그림 봐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식으로 봐달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미분해가지고 F'3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해해달라. 실제로 이게 좀 어려워지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알았죠? 수능에 나왔던 표현이니까 잘 받아들여 보세요.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수능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물론 수능은 조금 더 귀하게 나왔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G3은 1 하면 좀 그럴까? G4는 2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무슨 말일까요? x-1분의 fx 빼기 f1은 f 프라임 gx라고 돼 있고 이때 G4가 2다.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이거 해석을 못하냐 하냐에 따라서 어쨌든 문제를 푸냐 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 아이디어를 설명했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떠한 fx가 있는데 무슨 fx인지 모르겠지만 1,f1부터 x,fx까지의 기울기랑 똑같은 f'c가 있는데 그 c를 gx라고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어떤 1에서부터 x까지 기울기가 있잖아? 걔랑 똑같은 프라임이 반드시 존재해요. 반드시 존재해. 그치? 몇 개 존재해 이 그림에서? 2개죠. 둘 중에 하나를 gx라고 삼겠다라는 말이에요. G4가 3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내가 1부터 4까지 평균 변화율을 그림을 그렸잖아. 그치?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애가 2개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2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F'2는 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해 라고 말한 거예요. 오케이? 엄청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요거 가리고 보면은 아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이건 프라임인데 같대. 그런 애가 있겠지. 걔를 gx로 삼자. x가 달라지면 2개씩 x가 달라지면 여기서 여기면 또 다른 애가 결정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야. x에 따라서